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제왕적 총재가 있을 때 했던 방안이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저와의 단독 만남을 피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1야당의 대표 만나 주십시오. 청와대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멈춰선 국회를 재가동하기 위한 회동 방식을 두고 연이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 5당 대표 회동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청와대, 그리고 1대1 단독 회담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당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법안은 또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문제 때문에 지금 여하간 이 전국이 지금 완전 도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 문제는 뭐 별도로 해결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 모여서 좀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진정한 대화의 의지가 계시다면 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은 이 대담에서 꽉 막힌 전국을 풀기 위해서 여야 5당 대표 회동 제의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요, 1대1 단독 회담이 아니면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역제안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안에 역제안에 재역제안에 계속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식량정을 놓고 여야 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랬더니 황교안 대표가 여야 5당 모여서 회담하는 거 말고 1대1로 하되 의제도 전국 현안 전체로 넓히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청와대의 제안이 그렇다면 5당 대표 회담을 먼저 하고 그다음 1대1 회담을 해보자 이렇게 다시 역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황교안 대표는 1대1 회담을 먼저 하고 그다음 봐서 5당 회담을 하든지 이렇게 하자 계속 지금 서로 핑퐁을 하고 있는데 아마 황교안 대표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봤지만 결국 이제 야당이 4개 당이 있지만 사실상 친여성이 강하죠. 그래서 결국은 5당 대표가 모이면 결국 또 4대1이 된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고립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치적 계산 플러스 당연히 이제 제1야당으로서 1대1로 대통령과 만나서 전국을 풀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청와대는 5당 대표가 다 모여서 얘기를 하자. 자유한국당은 아니다. 제1야당과 대통령 1대1로 만나자.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와 한국당이 회동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황교안 대표의 이 같은 제안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나 나오던 방식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과 1대1로 영수회담하자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제왕적 총재가 있을 때 했던 방안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윤종현 의원님. 과거 권위주의 시대나 가능한 방법이다. 그렇습니까? 글쎄요, 이걸 왜 권위주의 시대, 물론 YS DJ 시대에 보면 그때 여야 영수회담 같은 경우는 한 9차례, 10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이제 정당의 어떤 야당과 여당이 이제 어떤 이 대표가 청와대에서 가서 대통령과 전국을 풀었죠. 그럼 많은 전국이 그런 상황을 통해서 풀려졌어요. 근데 저는 지금 5당 대표 회동이 이것 자체가 좀 말이 맞지 않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대통령이 5당 대표를 다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의석이 다 달라요. 자, 100석이 넘는 지금 자유한국당과 6석이 되는 지금 정의당과 다 똑같은 하나의 어떤 지금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지금 정당하다고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1야당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본인의 발언권과 이 요구가 높은데 문제는 정의당 대표가 또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 회담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5당 대표 회담 자체가 지금 처음부터 이 자체가 이거는 조금 균형이 맞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런 회동 자체는 결국은 의석수, 즉 국민의 어떤 어느 만큼 지지를 받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홍익표 대표가 대변인 이야기한 게 과연 이게 지금 5당 대표 오히려 이 회동 자체가 오히려 더 권위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이현정 의원께서는 의석수가 다 다른 5당이 어떻게 한 자리에 모이느냐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당은 똑같은 다 정당 아닙니까? 아무리 의석이 적더라도? 원칙적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대통령하고 의회하고는 다른 것이다. 대통령이 예전에 총재라 그랬죠. 여당 총재가 돼가지고 대통령하고 야당의 수장, 영수회담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할 수 없다는 취지를 홍익표 대변인이 이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현정 의원 말씀이 일부 맞죠. 지금 상황상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지만 결국 홍익표 대변인 말대로라면 여당, 야당, 국회에서 해결할 부분이지 이것을 야당 총수 그리고 대통령 단둘이 해결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원칙적인 얘기를 지금 여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남북관계 진전이 그나마 잘 됐기 때문에 이게 이 부분을 많이 좀 커버를 해주었는데 이것도 지금은 이제 국정 동력을 더 얻기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처해 있는 상황을 비유해서 말한다면 해질녘에 산길 들어서는 형국일 거다. 김태현 변호사님. 자, 그러니까 윤 전 장관의 말, 그러니까 국정 동력이 지금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야당에 좀 도움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 그렇죠. 좀 이런 지금 조언이자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계 언론에서의 비판인 거고, 저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 지금 박지원 민평당 의원도 황교안 대표 단독 면담 요구 수용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 입법 교착 상태가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당청은 분리돼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당에서 지금 원하는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물론 당청 관계 형식적으로 분리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제화에서 청와대가 여당의 위에 있는 건 그건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 교착 상태를 풀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은 청와대밖에 없습니다. 그럼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걸 풀어서 성과가 나오면 그대로 좋은 거고 또 황교안 대표의 어떤 단독 면담 요구를 들어줘서 면담이 성사됐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 황교안 대표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결렬이 되면 그 부담은 또 고스란히 자유한국당은 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청와대 입장에서 지금 황교안 대표와 1대1 회담을 수용한다고 한들 하등에 손해날 것이 없다. 그런데 이걸 기계적인 평등. 자, 정의당도 민평당도 자유한국당도 똑같은 야당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해야죠. 라는 이 기계적인 어느 평등만 가지고 이 교착 상태를 푼다라는 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자, 게다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자유한국당이요. 제1야당으로서 이 지지율이 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최고치를 또 갱신을 했습니다. 한국당이 민주당과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바짝 뒤를 쫓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제 양당 체제로 좀 가고 있다. 총선 1년 앞두고 결국은 민심이 양쪽으로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38.7%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 34.3%. 굉장히 많이 중요한 건 이거죠. 양쪽에 결집하고는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 선거가 어쨌든 현 정부의 중간 평가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느 쪽의 지지층이 더 투표장을 많이 찾을 것이냐. 우리가 흔히 적극적 투표층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실 야당 쪽에 더 많다고 봐야겠죠. 그런 점에서 민주당 입장이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의장 회동도 불참하고 2주째 장외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 대통령과의 1대1 회담 요청을 청와대가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피하느냐라면서 거듭 영수회담을 촉구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저와의 단독 만남을 피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르르 모여서 대통령 듣기 좋은 이야기나 나누고 사진이나 찍는다면 국민들께 그런 회담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제1야당의 대표 만나 주십시오. 만나서
국민의 아픔과 대안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과연 영수회담 어떤 형태로든 열려야만 지금 꼬인 정국이 좀 풀릴 것 같은데 과연 5개 당의 대표들이 모두 모일 수 있을지 아니면 1대1이 관철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오늘 5.18 광주를 5월 18일에 이 광주를 찾을 예정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이런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여기 올 자격을 얻으려면 중징계를 해야 돼요. 그 망언한 사람들을. 근데 그거를 유야무야 깔아뭉개고 그리고 5.18 행사 때 여기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하러 오겠어요? 얻어맞으려고 오는 거예요. 얻어맞으려고. 황교안 대표가 혹시 오시면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행동 지침입니다. 첫째, 절대 눈은 마주치지 않는다. 둘째, 절대 말을 붙이지 않는다. 셋째, 절대 악수를 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황교안 대표가 나타날 때 즉시 뒤로 돌아서는 겁니다. 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어제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광주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 지역 감정을 조장하려는 의도다라고 말을 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방금 들으신 것처럼 황교안 대표를 만났을 때 산무 지침을 저렇게 희화시키면서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가 광주를 찾았을 때 이제 물세를 맞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보면서 사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광주나 호남 지역은 통쾌할지 몰라도 다른 지역들이 오히려 더 배타적이 되고 오히려 더 한국당 쪽을 더 치근하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동정으로 생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황교안 대표가 결국 좀 유시민 이사장의 말에 따르면 5.18 행사에 오는 것도 결국은 얻어맞기해서 오는 거다. 결국 광주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 자체가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데 나쁘지 않다. 이런 정치적 판단 속에 오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차라리 무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참 이제 유시민 이사장도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재단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올해 10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추모를 하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도 정치를 하지 않는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가장 정치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치사한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 상대를 아예 무시하고 아예 이제 배려하지도 않는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런 말까지 꼭 해야 됐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참 김대중 대통령께서 현재 야당시를 하실 때 또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지긋지긋한 지역 감정을 반드시 없애야 된다라고 그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어떤 지역 통합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자,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께서 이렇게 가벼운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즉 5.18 행사를 지금 얼마 남지 않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한 10주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대통령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결국 우리 국민들이 뭔가 하나로 통합돼야 되는데 그럼 제1야당의 대표가 가겠다고 하는데 그 행사 가겠다고 하는데 과연 저런 식으로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저는 좀 저런 행위를 부추기는 것 같아요. 네. 자, 그게 과연 그 정신이 맞을까요? 오히려 와서 보듬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저런 식의 가벼운 언급 자체가 저는 오히려 이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맞습니다. 지금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박지원 변호사님 사실 자유한국당도 잘한 건 없어요. 5.18 이 망언에 대해서 징계 수위가 굉장히 낮아서 징계를 하나만 한 게 아니냐는 맞습니다. 비판이 있었잖아요. 뭐 가볍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가볍지 않은 것 같아요. 저렇게 이른바 산무를 뭐 지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에 가장 전제 조건은 5.18 망언을 했던 그 의원들, 최고위원까지 포함해서 그 의원들의 징계 자체가 아주 경하게 됐던 부분들을 먼저 지적을 하고 그렇게 왔을 때 만약 광주 시민이나 이 전남 쪽에서 만약에 뭐 돌을 던지거나 물세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쪽으로 된다는 그 취지를 얘기하기 위해서만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전제 조건이 결국은 징계 부분이거든요. 징계를 하지 않고 5.18에 온다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어쩌면 뭐 저 논리적으로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인들이 좀 품이 있고 더 점잖고 좀 어른스러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요. 발언 논란은 여권뿐만 아닙니다.
야권에서도 있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주말 대구 집회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가운데 여성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그저께요 대담할 때 KBS 기자가 물어봤는데 그 기자 요새 문파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하는 거 아시죠? 아니 대통령한테 독재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지도 못합니까 여러분? 묻지도 못하는 거 이게 바로 독재 아닙니까 여러분? 자, 나경원 원내대표가요. 김정은 수석대변인 반민특위 뿐만 아니라 설화에 계속 잇따라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여성들을 비하하는 그 은어를 함부로 인용을 해갖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제 제기를 한 거 자체는 저는 뭐 얼마나 할 수 있는 문제 제기였죠. 그러니까 KBS 기자가 대통령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부터 굉장히 지금 많은 폭언과 뭐 공격을 받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그 은어를 사용했었는데 그 은어가 굉장히 여성을 이제 비하하는 발언이죠. 근데 만약에 그리고 나서 나경원 대표가 이제 바로 사과를 했다가 사과를 하고 자기가 그 유래를 몰랐다, 그 뜻을 몰랐다 그랬는데 사실 저도 그 발언을 처음 듣고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언을 그 발언이 우리가 흔히 이제 일베라고 하는 극우 어떤 사이트에서 주로 쓰는 단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뭐 나경원 대표가 알면서도 그런 단어를 쓰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걸 본인이 모르고 썼더라도 굉장히 공개된 장소에서 그런 은어를 저렇게 썼다는 자체가 뭐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사과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봐도 생경한 단어를 법관 출신인 나 원내대표가 의미도 유래도 모르고 썼다는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나 원내대표의 말대로 의미를 모르고 썼다면 사리분별력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모른 채 한 것이면 교활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층에게조차 모욕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자꾸 장외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막말 쏟아내고 있는 것 아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막말 사태가 아니며 여성 혐오이고 언어 성폭력입니다. 민생투쟁 대장정이 아니라 국민과 투쟁하는 대장정이자 언어 폭력의 대장정입니다. 자, 박지원 변호사님. 이번 발언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 비판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수석 대변인 발언도 있었고 그때까지도 별말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막말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최고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이 이제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고 또 국민을 분열시키는 그런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라고 함으로써 바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떤 좀 극단적인 이른바 말들 그런 말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 내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을 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이쯤 되니까 아까 저희가 전해드렸던 자유한국당의 요즘 정당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의 턱밑까지 올라갔다라는 부분이 문득 떠오릅니다. 이렇게 지지율이 오를 때일수록 발언 조심하고 실기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